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월간 리포트 제공 기준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유료 서비스 가입 그리고 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2월 말까지 이미 기간은 지났죠. 그래서 그 기간은 지났는데요. 어쨌든 최근 시장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료 서비스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신다면 올 한 해 좋은 결과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뿐만이 아니고요, 또 트위터 정보, 무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흐름이 약간 다르죠. 코스닥은 단기의 흐름이 다시 또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크게 조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전고점하고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흐름이 개선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악화될 만한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 그리고 최근의 흐름 보면은 코스피는 대형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자, 보실까요? 코스닥 반도체가 오늘 지수 흐름을 견인했어요. 코스닥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죠. 그런데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 약세 이후에 쭉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닥 지수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반도체 덕분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그렇게 영향이 큰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에 있는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반도체가 그동안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커진 부분도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 중기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반도체는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이슈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최근 한국에서는 9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역시 환율 때문에 9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2019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유튜브에서 그런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리고 꽤 오래전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하면서 이게 1억 원을 돌파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데 분명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도 중간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1억 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10만 달러가 돌파된 건 아니지만은 환율 덕분에 한국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그 1억 원 가까이 지금 간 그런 상승이죠.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1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투자하는 그 어떤 부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이 마련됐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뭐 비트코인이 상장하면서 처음에 20만 원대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가격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1억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아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역시 부동산, 주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만들어져요.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었죠. 그리고 또 2007년 이후에 부동산이 꺾였을 때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을 텐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도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고 또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투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는 유념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은 이제 ETF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상승이 꽤 나왔는데요. 당분간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기적인 수요가 다시 또 비트코인 쪽 그리고 가상자산 쪽에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에 몰릴 자금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하죠. 미국은 주식시장의 전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해서 계속해서 버틴다. 그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묻어두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때 묻어두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쪽 이쪽에 다시 또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버틴다.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또 어떤 한풀 꺾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식시장 쪽에 돈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흐름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던 것,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그렇죠. 또 수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한다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조정을 다시 한번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단기로 짧게 주식시장에서 주식 단타를 하듯이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은 굳이 무리해서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는 건 현명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또 비트코인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너무 늦게 뛰어들어서 또 여기에 몰빵한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이슈인데요. 전쟁이 지금 두 군데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방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인데요.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종료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전이라도 휴전이라든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더 이상 주식시장의 악재는 크게 미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마무리로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쟁 이슈는 더 이상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다가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했었던 종목들 오래된 종목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짧게 손절을 하거나 그런 종목도 제외를 했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45만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 근처부터 분할 매수해서 중장기로 보자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2차 매수는 안 왔어요. 25,000원, 23,000원 분할 매수죠. 손절 10%, 수익 30%고요. 미래반도체 21,000원, 19,000원. 자, 이 종목은 1차 매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은 55,000원, 5만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이 안 왔습니다. 혹시라도 가격이 오면 하시고요. 안 오면은 굳이 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평택촌놈 검색을 하시면 오실 수 있고요. 유료 서비스 들어가셔서 전문가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도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역시 이 유료 서비스 결과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기 종목들 또 묻어둘 종목들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단기 종목도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반도체에서 골라봤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보는 종목은 IMT입니다. 이 종목 신규주죠.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찍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면서 빠지지 않는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 살짝만 조정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2만원, 18,000원, 2만원, 18,0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좋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신다면, 가격이 왔을 때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평택촌놈 TV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